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넷마블 또 종목 요청이 들어와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넷마블인데 일단 넷마블이 조금 상승하는 척 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이 종목도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컴투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가고 이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뭐 이제 NC 같은 경우 좀 견조하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뭐 넷마블이나 아직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왜냐면 바닥을 다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60이랑 120이 이제 다시 내려올 때 단기 평선이 올라갈 때 이제 좀 강한 수급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좀 충분히 올라갔다 떨어질 부분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횡보를 하고 있는 라인이고 120선이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때 120선에 다 이제 좀 눌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120을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요 정도만 더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좀 옆으로 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상단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되는 게 적으면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거면 이제 단기 평선들이 빠르게 타고 상승해 주면은 이제 요런 라인들을 같이 갈 거고 그게 아니면은 좀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더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목표가 대응으로 하실지 아니면 이제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실지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저번에 넷마블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또 리포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 파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얘기 나눠보고 일단은 뭐 앞으로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슈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엮어가지고 짧게 좀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신작 성과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 가능성으로 이제 다수의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좀 투자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포트를 좀 제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이번 이슈로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급등을 하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대부분이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주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븐나이츠 2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매출의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매출이 12억 원 이상으로 좀 유지가 이제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초반에는 리니지들을 다 제꼈죠. 자, 다 이제 리니지보다 훨씬 더 잘 됐지만 역시나 리니지는 리니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리니지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3위로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신작에 대한 흐름들이 잘 나오면은 그 외의 게임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그런 일매출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붙어서 이제 실적이 붙는 거는 제가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이제 게임주는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이렇게 라인업 되어 있는 게임들이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들을 만들어 주다가 거기에 신작이 붙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더 붙기 시작하면서 뭐 게임 개발비 이런 것도 다 털어주고 이제 그 부분에서 실적이 붙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또 주가 한번 상승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세븐나이츠가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1위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출시 때문입니다.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지난주 미국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거 후속작이죠. 후속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도 이게 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나오면 얘한테도 좀 수급이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 게임들이 넷마블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세븐나이츠가 굉장히 워낙 세븐나이츠는 대작 게임이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또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또 출시되는데 이 전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작도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발급 가능성으로 이거는 이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런 이슈인데 일단은 반짝하고 끝났어요. 일단 반짝하고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슈를 반짝 보고 말 건지 아니면 지속된 이슈로 볼 건지로 봐야 되는데 저는 지속된 이슈로 봐야 한다 뭐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저의 생각은 가야 있습니다. 일단은 서머너즈워 이제 컴퓨터스는 서머너즈워 하나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게임이죠. 장수 게임인데 이게 드디어 중국 판호 발급이 났습니다. 거의 4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넷마블일 가능성이 있는데 스톤에이지 같은 경우는 서머너즈워처럼 애플 앱스토어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서머너즈워가 됐으니까 얘도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판호가 이제 진행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게임 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5에서 6종 정도 출시인데 제가 이제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들이 대작이면 대작일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법은 한데 일단은 세븐나이츠나 마블렐름이나 요런 이제 후속작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 붙으려면은 결국엔 게임 업종에 좀 기대감이 상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키트주처럼요. 제가 키트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미 뭐 이번 주엔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반적인 흐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일단 첫 번째 게임주 뭐 네오이즈나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것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게임주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라는 거는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분기라는 거죠. 각 섹터별로 한 분기씩 자기네들이 강한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에 돌아왔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이 이제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언택트에 대한 관심도가 또 업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제가 영상에서도 정리해드렸다시피 포장, 제지 이런 애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죠. 근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언택트 대장 쪽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게임 이렇게 좀 약간 무거운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국 판호 기대감이죠. 이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유명 연예인이 CF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방송에 패널로 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트랩 통해서 이제 대규모 여행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가다가 이번에 이제 왕이 부장이 방한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스크 코로나19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좀 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지금 뭐 기사들은 기사에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장성산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많이 있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한 50에서 60%가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에 민감한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버리기도 어려워요. 중국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이런 식으로 지금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일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약간의 이런 제한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또 국방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사드는 뭐 절대 철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사드를 철회를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쐈을 때 이제 격추시킬 게 없습니다. 그 이제 약간의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로켓 쏴가지고 이제 그거 제거하는 거 지금 명칭이 페이트럿인가 그 명칭이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원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또 그런 전쟁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거기에 항상 격추시키는 그 미사일 이렇게 터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이제 반경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격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조금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겠지만 미중 간의 그런 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워낙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아서 그게 묻혔을 뿐이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꿈틀 한 번씩 해요. 이 꿈틀 할 때마다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꿈틀꿈틀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꿈틀꿈틀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중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게 뭔가 경제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당근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이런 식으로 한한령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도 당연히 이익을 챙기려고 외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런 해제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게임주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일 먼저 화장품과 면세 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그래도 지금 게임주니까 그리고 중국 판호가 이제 열리기 전까지 갇혀지기 전까지 사실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 이제 연 단위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로 좀 보면은 한한령 해제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게임주들이 셌습니다. 게임빌 뭐 보시고 이제 컴투스 이런 애들 보세요. 굉장히 셌거든요. 룽투도 이때는 좀 가격대가 높지 않았나? 룽투도 그쵸? 이때보다 훨씬 높았죠? 왜냐면 이게 25,000원대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한령이 걸리고 나서부터 게임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넷마블도 그런 가능성을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흐름들로 계속 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할 때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마블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은 빅히트 상장으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게임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요까지는 빅히트 상장에 대한 지분 투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상장하고 지금은 또 저점에서 꽤 올라오긴 했지만 따상하고 나서부터 완전 박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오르기 전 가격까지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업으로 봐야 되는데 본업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를 좀 유지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때는 워낙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라인이고 그 이전 라인입니다. 고작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저점 이때 이제 눌리고 나서부터 계속 저점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요 라인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답이 없죠.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요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좀 접근이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갭 메우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11만 5천원, 6천원 라인까지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12만 한 5천원 라인 정도 때부터 뭐 지금 현재가 사이로 이제 뭐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을 요 라인으로 잡고 좀 접근 대응을 하겠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최근 저점 라인이 요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또 깨지면 하방이 또 크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넷마블이라는 게임은 충분히 좀 중장기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가총액도 뭐 완전 동종주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종목이 또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쪽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낮고 그러지는 않아요. 상위 안에 이제 항상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조 쪽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 이 종목이 그렇죠.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1조 정도면 그래도 낮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장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여기 윈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퍼센테이지 치면 한 25% 정도 좀 상방 열어놓고 여기서 물량 담아 놓으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생각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 밑으로 하다가 이제 이평선들 만나면서 좀 횡보하면서 이제 10조선까지 좀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면은 조금 강하게 또 이제 하방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좀 말아올리는 그런 부분들로 된다면은 60선이 120선 돌파하고 있고 단기 주선 요 부분 회복하면 이제 정배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로 요쯤으로 잡으시고 여기 돌파할 때 이제 꼬꾸라지면 전량 정리하셨다가 이제 다시 조금 눌림목에 다시 모아가지고 재돌파하는 거 보시고 그때는 좀 크게 보셔야겠죠. 바로 돌파하면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분할 매도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크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월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그래도 만약에 요번에 봉 자체로 이 전 라인 쪽 고점, 그러니까 13만 5천원 라인 정도를 이 양봉 자체로 캔들로 부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생긴다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60분봉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여기 박스권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매물대에서 충분히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흐름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쏘기 시작하면 사실 못 잡아요. 쏘기 시작하면 못 잡는데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조금 담아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짧게 보는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 운용 기간이 짧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제 갭 메우는 부분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 이제 보초병만 보내놓으시고 이제 흐름들 지켜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물량 확 담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초병 정도는 하나 넣어놓고 흐름들 좀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상방은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들 뭐 분봉상으로도 여전히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는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점은 60이 120을 뚫고 내려오는 그 라인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거래일이 남았죠. 그래서 좀 천천히 물량 차곡차곡 모아 가시면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에서 15번 정도 나눠서 조금씩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중장기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1차, 2차로 나눠서 뭐 1차는 여기 윗라인, 그 다음 2차는 여기 윗라인 해가지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4분기에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주간 종목으로 묶어서 갈 때는 이제 이슈 얘기 안 하고 그냥 짧게 짧게 차트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